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한 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에 음성 변조가 좀 많이 돼서 듣기 네네. 힘드셨죠? 네,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셨죠. 네. 예, 그래도 이제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많이 이제 왜곡을 시킨 겁니다. 목소리를. 네. 조금 여러분 참고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재판 끝까지 가서 보호하겠다. 내가 함 돕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 교수님 돕겠다는 이야기가 참 많은 사람들을 울렸는 모양입니다. 지금 지지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이택수의 여론에서는 우리 뭐부터 볼까요? 대통령 지지율부터 좀 봤으면 좋겠는 게, 지난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50% 벽이 하방으로 깨질 거냐 아니면 차고 올라갈 거냐, 네. 그 부분을 주목하시라 하고 인사하고 가셨는데 네. 그 사이를 못 견디고 목요일에 깨졌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목요일 날 발표한 게 주중 집계였는데요. 예. 월, 화, 수, 요일 집계가 48%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 예. 저희가 이제 목금 더 조사한 내용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지지율은 48.4%. 지난주 대비 3.6%포인트 마감한 채 주간 집계가 됐는데요. 그러면 잠깐만요. 월요일에 발표하실 때 52였는데 그다음 목요일이 48.8이 됐고, 그렇습니다. 오늘 48.4가 됐습니다. 되군요. 실은 지난 월요일부터 일간으로 봤을 때 계속 조금씩 빠져서 월요일 49.7, 화요일 48, 수요일 48.4, 목요일 49.4로 조금 반등하는 듯 했는데 금요일 다시 48.1로 빠져서 최종 주간 집계는 48.4%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영자, 20대 영남 자영업자. 맞습니다. 이영자가 이 지지율 하락에 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 주도하고 있다라는 뭐 박지원 의원 평가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2주 전 데이터가 그랬었고요. 지난주에는 20대는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하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대 또 자영업층 영남권이 좀 주도적으로 하락세를 이끄는 모습을 보였다가 지난주에는 지역별로 영남에 이어서 경기 인천이 많이 빠져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기 시작했고요. 또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만 부정평가가 매우 앞섰는데 지금은 50대도 60대 이상과 비슷하게 부정평가가 대략 4대 6으로 부정평가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직업별로도 자영업층만 아니라 가정주부와 무직도 부정평가가 많아졌고요. 또 이념 성향도 보수층만 부정평가가 많았는데 이번 주에는 중도층마저도 부정평가가 높아진.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영자에 더불어서 경기 인천 주부와 무직 중도층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이게 하방으로 그렇습니다. 더 압력을 받고 있다. 50대 연령대까지. 왜냐하면 586 세대는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핵심적인 지지층 중에 하나였는데 자영업층이 가장 많이 몰린 연령대가 또 50대입니다. 그래서 50대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분석하세요? 최근 들어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쳤고요. 역시 경제.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비핵화가 이제 교착 상태고 또 이재명 지사 논란이 또 민주당 내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진보 또 민주당 지지층의 이완. 거기다가 이제 청와대 직원들의 여러 비위 문제, 음주운전, 폭행, 또 직권남용, 이런 혐의 때문에 지금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좋은 요소가 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좋은 뉴스였는데 그건 주말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이제 오늘부터 하는 것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9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같은 시기에 역대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교하면은 그래도 여전히 높은 맞죠? 수치는 맞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2년차 3분기 지지율 평균이 46%로 지금까지 가장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YS 김영삼 전 대통령이 44%로 뒤를 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44%로 동률이었고요. 이명박 36,
노무현 36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김대중 대통령 46%의 2년차 3분기 지지율보다는 높은 수준인데 지금 이제 계속 미세하게나마 9주 연속 빠졌다는 면에서 좀 청와대에서는 경고등이 켜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죠. 지금 여당도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이택수 대표가 중요시하는 게 추이 아닙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중요한데 맞습니다. 9주 연속 하락이라는 점. 물론 수치로 봤을 때는 역대 최고치 절대적으로는 그렇지만 절대 수치로는 9주 연속 하락이라는 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긍정평가는 잘하는 편이 더 많고 매우 잘한다는 그거보다 좀 덜 하고요. 부정평가가 매우 잘못한다는 의견이 잘못하는 편이라는 의견보다 한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정의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한미 정상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 답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북미 정상회담은 지금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한 1, 2월 정도 그렇죠. 또 그래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대략 12월이나 1월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 훈풍이 지지율 반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되는. 한국당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한국당이 26.4%로 3.5%포인트 올랐고요. 언제 기준? 지난주 월요일 대비?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주간 집계한 것이고요. 민주당 지지율이 38%로 지난주에 40%가 깨졌는데 2주 연속 30% 후반대를 기록했습니다. 38%. 이거 대통령 지지율하고 같이 가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당청 지지율은 연동을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정의당이 7.8%로 역시 1%포인트 빠졌고 보수 정당인 바른미래당이 한국당과 함께 또 같이 올랐습니다. 6.6%로 소폭이지만 0.6%포인트 올랐고요. 민주평화당이 2.6%로 0.4%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요. 한국당이 상당히 고무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5%를 넘긴 게 최순실 국정농단 그때 이후로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5주 연속 상승했고 최순실 태블릿 PC 사건 직전인 재작년 10월 3주차 이후에 약 2년 만에 처음 25% 선을 넘어섰습니다. 2년 만에. 그렇습니다. 와, 이런 상황이라는 거 여론이. 자, 이 상황을 일단 보고 스페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봐야겠어요. 네, 이번 주간집계 조사기호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2,776명의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13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7.7%의 응답률, 무선 전화 면접 및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른 때보다 더 빨리 가시는구나. 한 2초 빨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뒤에 중요한 스페셜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스페셜 여론조사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뭐예요? 지난 금요일 날 조사한 건데요. 6,094명이 접촉해서 최종 503명의 응답을 완료했고요. 8.3%의 응답률, 조사 방법은 동일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얼마 전 전국 판사들의 협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에 대해 탄핵 소추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이 의결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사법농단 연루 법관을 탄핵 소추하는 데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 지금 검찰이 수사는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거라더라도 그건 먼저 대법원까지 가서 징계받는 거니까 한참 걸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탄핵, 상징적 의미의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 네, 1번이 사법농단은 헌법 위반 행위로 연루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요. 52.7%로 과반으로 나타났고요. 2번 아직 수사 진행 중이고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탄핵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정평가가 34%로 53대 34로 찬성 의견이 많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13%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계층에서 찬성이 많았고 어떤 계층에서 반대가 많았습니까? 예상대로 TK 그리고 한국당 바른미래당 보수층에서 반대가 대다수이거나 우세했고요. 60대 이상은 찬반 양론으로 초박빙이었습니다. 지정달로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찬성 76.1%로 가장 높았고요. 정의당 지지층 74.6%로 높았습니다. 무당층도 52%로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찬성은 18.5%에 그쳤고 반대가 63.9%, 바른미래당은 찬성 27.7%에 그쳤고 반대 49.9%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법관 탄핵이잖아요. 그냥 법관이 아니라 사법농단 저지른 법관에 대한 탄핵인데도
이게 이렇게 지지동 정당 성향별로 쫙 갈라지네요. 그렇습니다. 그 보수 언론에서 또 계속 그 반대 입장의 논평들을 냈었고요. 또 법조계 내부 특히 이제 울산 지역의 현 판사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법관 대표회의를 오히려 탄핵해달라. 그러니까 탄핵한 법관 대표회를 다시 탄핵해달라 이런 식으로 반론도 이 법조계 내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보도를 본 많은 유권자들 특히 보수 또 TK 또 한국당 바른미래당 지지층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법관 탄핵 문제를 테이블에 맨 처음 안건으로 올린 것도 대구지법 대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도 그쪽에서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울산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싶네요. 언론 또 정당 입장이 여기까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택수 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 댓글쇼에서 이택수 대표는 조금 더 만나는 괜찮으세요? 아침 사실 되게 바쁘신데. 네, 괜찮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잠시 후 뵙죠. 고맙습니다. 네.